네, 안내드린 시간이 되어 공약 발표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제39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관리위원장인 총학생회장 조한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우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금일 공약 발표회의 순서는 사회자 안내, 기호 1번 센트 공약 발표 30분, 기호 2번 프롬 공약 발표 30분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양측 후보자 공약 발표가 종료된 후에는 공약 관련 질문 사항을 받기 위해 폼을 전체 학생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폼에서 종합된 질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질문을 선정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한 뒤 각 후보자가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답변을 작성하여 학우 여러분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폼 응답 가능 시간은 금일 21일 19시부터 이길 22일 15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순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기호 1번 센트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25분에 사회자가 5분이 남았음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호 1번 센트 공약 발표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한밭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기호 1번 센트 공약 발표회 설명을 맡은 총학생회장 후보 신소재공학과 서종우입니다. 본교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시청 중이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와준 이진우 학우를 비롯한 프롬 선거운동본부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공약 설명회에 앞서 공약 설명의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각 학년 단톡방에 공지된 기호 1번 센트 공약 자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차입니다. 저희는 공약을 교육, 권리, 복지, 취업, 학생 자치, 소통, 행사 총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군 일원인이란 군 복무 중 원격 교육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군 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예방하고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PT 자료 아래를 확인하시면 군 일원인 사업을 시행 중인 대학이며 이 외에도 80여 개의 대학에서 참여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교의 경우 국가적인 사업인 군 일원인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군 일원인 시행 절차입니다. 2023년 등록금 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를 통해 군 일원인을 사업안으로 안건 제시한 후 교무처와 학사지원과의 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과 개설 과목 협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군 일원인의 기대효과와 타대학 사례 문의드렸으며 팀장님께 22년 10월 26일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으며 학우 여러분들의 학습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최대 수강 가능 학점으로 인해 1학점, 2학점이 아쉽고 눈에 밟히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학점 이월제란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이 미치지 못하게 수강할 경우 자녀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 이월제가 본교에 도입된다면 학우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수강, 탄력적인 수강 신청, 경제적 손실 방지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사지원과의 기대효과 타대학 사례 조사하여 문의드렸으며 22년 10월 26일 팀장님께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습니다. 학칙 개정, 전산 시스템 변경 등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학우 여러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9년부터 C+U200 제도라는 졸업이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C+U200 제도란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비교과 과정을 이수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학은 유닛을 부여하는 다양한 활동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센트 총학생회는 22년 12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교육혁신단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개설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교양과목 개설 수요조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수강신청의 문제 이외에도 수강신청을 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과목을 수요조사 후 표본을 바탕으로 해당 강의를 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개설이 어렵다면 개설을 못한 이유라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부서와의 회의 내용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 파트입니다. 졸업유예란 졸업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졸업 시기를 학생의 의사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시는 PPT는 2014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중 졸업유예 관련 항목입니다.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을 뿐 졸업유예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졸업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22년 1학기 기준 등록금 10%인 23만 2,94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교는 졸업유예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타대학보다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였고 22년 10월 28일 담당 팀장님과 선생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면에 보이시는 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23년도 졸업유예비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교내활동 인증서 발급 개편입니다. 교내활동 인증서란 교내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생 자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현재 HCAN 한밭 핵심 역량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모든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일부 프로그램만이 인증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교육혁신단에 방문하여 22년 9월 19일 자문을 구한 결과 프로그램 개설 시 담당 부서에서 인증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대학 일자리 본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는 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프로그램 개설 시 인증서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교육혁신단 담당 팀장님과 위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성적 열람 기간 및 이의 신청 기간 확보입니다. 항상 성적 열람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이유는 성적 열람 기간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미루어지며 이로 인해 이의 신청 기간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적 입력 기간에 모든 강의에 성적을 입력하고 열람 기간이 되자마자 학생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지속적인 건의 후에도 발생할 만약을 대비하여 성적 열람 기간 중 총학생회 소통 창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기간을 엄수하지 못한 과목은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성적 열람 기간과 이의 신청 기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파트입니다. 요즘은 세종에서 통학하는 재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세종 한밭대 셔틀버스 노선 신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기준 한밭대학교까지 오려면 BRT 버스를 타고 반성역에서 내려서 한밭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팀 방문하여
세종 한밭대 노선에 대해 문의드렸으며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노선 신설 약속받아왔습니다. 다음은 교내 무인 발급기 설치입니다. 현재 동명동, 계산동, 복용동 등 인근 주민 약 7,000명이 학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학하동 행정복지센터는 1.2km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26분이 소요됩니다. 심지어 학하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인 발급기에 등기부 등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교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점심시간 혹은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서류 발급과 편의 환경을 조성을 위한 설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유성구청 민원 여건과 방문하여 교내 설치 가능 여부 문의한 결과 24년도 예산안에 수립할 수 있다는 답변 받아왔습니다. 임기가 시작한 후 수요조사의 표본을 근거로 공문을 유성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 24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검토한 뒤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23년도 유성구 예산은 수립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내년에 교내 무인 발급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추가하여 24년도에는 다음 때 총학생의 인수인계하여 공약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버스 지원입니다. 한밭대학교 재학생은 기본 훈련을 받기 위해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교는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 향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편성된 훈련 일자 중 하루만 운영되거나 그마저도 운영되는 수가 적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한밭대학교 예비군연대 방문하여 훈련 일자를 확보한 뒤 차량 지원과와 협의하여 훈련 일정에 맞추어 버스 운영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9월 27일 차량 지원팀 교직원 선생님께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으며 예비역 하구여를 보내 편안한 훈련장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위복 수선 및 교체입니다. 친한 선배 혹은 동기들의 졸업식을 가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노후되거나 심지어는 찢어진 학위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번뿐인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이런 학위복을 입고 시간을 보낸다면 좋은 추억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아름다운 졸업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위복 상태를 점검하고 수선 및 교체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무인 충전함 설치입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실, 스터디 라운지, 자료실 등 콘센트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센트 총학생회는 콘센트 증설을 요구하였지만 작년에 도서관 정기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콘센트 증설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 무인 충전함 설치를 건의드린 상태이며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습니다. 무인 충전함 설치를 통해 열람실에서 학우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식당 모니터링단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학식을 먹으려 하는 경우 메뉴가 끌리지 않거나 혹은 입맛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현재 본교는 외부 업체에서 선정해주는 식단 위에 직접 메뉴를 선택하고 위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학생식당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본교의 학생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요소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식당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실습실 안전성 확보입니다. 노후된 실험실이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비들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속되는 실험은 학우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험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된 장비나 기구를 재정비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실험 실습실 TF팀을 구성하여 안전한 실험실 환경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관 성향 질문 다양화입니다. 룸메이트와의 서로 다른 일정, 성격, 가치관 등 사소한 부분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존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을 원활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입사 전 입사 예정 학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향 질문을 바탕으로 호실 배정 후 룸메이트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박 가이드북입니다. 본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주관 한박 가이드북을 제작을 통해 신입생을 더불어 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파트입니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기간이나 회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학교에 대입하여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무했던 부서와 학교의 날인을 통해 해당 근무 경력을 학교 차원에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해 보시면 학무위원회 안건을 발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학무위원회는 총장이 수집하는 위원회로서 여러 사항을 심의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학 및 후생,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말합니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한밭대학교 핵심 역량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본교 부서와 총장님의 날인을 받고 경력 증명서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들이 관련 직무에 취업을 할 경우 충분한 경력으로서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졸업생 데이터 기반 진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앞두시거나 진로를 정하는 길에 놓였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본교 졸업생들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 선배들은 과연 어떤 곳에 취업을 했을까 학교를 다니며 한 번쯤 궁금했을 사항입니다.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 중 졸업생 직무 경험 바탕으로 도움이 되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졸업생들이 재학생 시절 준비했던 자격증이나 수강했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본교 교육품질관리센터에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한밭 핵심 역량 시스템의 졸업생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페이백 어워드입니다. 현재는 취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을 한번 응시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인문사회대학의 경우 시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공과대학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공과대학과 타 단과대학에 비용 지원을 요구해보았지만 학생 예산 내에서 많은 학생들의 응시료를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 공모전 개최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페이백 어워드란 자격증을 취득한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준비과정, 추천도서, 노하우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필요한 후기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작성자 중 공모전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응시자의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덜 수 있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후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취향저격 프로그램입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난 속에 관련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교는 그동안 많은 업체와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련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학우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은 에듀스와 인페이스라는 업체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인페이스는 면접 대비 시뮬레이터, AI 역량평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다른 곳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듀스는 마찬가지로 AI 역량검사, 직무 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첨삭 등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 제휴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 또한 학우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다면 계약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사이트 중 저희가 예시로 준비한 사이트는 코멘토입니다. 코멘토는 직무 관련
조언이나 자기소개서 첨삭 및 상담 후 질문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23년 1월 본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수요자서 후 관련 사이트에 제휴를 맺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본부 방문하여 공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취업교육국 활성화입니다. 총학생회 취업교육국이란 교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로 명목상 존재하는 취업교육국이 아닌 대학 일자리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참여율 증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정장대여 사업입니다. 정장대여 사업은 현 총학생회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학우들에게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2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정장대여 사업에 예산이 소진되고 제휴를 맺어놓았던 세탁업체와도 계약 종료 후 총학생회 납부자 또한 세탁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을 이어받아 정장대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탁업체와 제휴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떼 콘서트입니다. 진로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교 졸업생은 실질적인 조언이나 특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할 학우들의 정신적인 지지가 되어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라떼 콘서트를 준비하여 선후배 사이에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조언 혹은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학생 자치 파트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란 졸업을 앞둔 4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졸업 예정자의 원활한 졸업 준비를 담당하는 졸업 예정자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자치기구입니다. 현재 본교 졸업준비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이 졸업준비위원장을 겸임하고 각 학과의 부학생회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의 졸업준비위원회는 사실상 졸업시 준비만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졸업준비위원회는 단순히 졸업준비 이외에도 졸업 예정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소개, 진로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회칙 개정을 통해 졸업 예정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졸업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기록물 보존실 설치입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로서 전대 총학생회가 진행 중이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교 총학생회의 경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본교는 역대 총학생회의 정책 및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물 보존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공약들과 더불어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정책은 1년이란 시간만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총학생회 기록물 보존실을 설립하여 총학생회 활동들과 정보들이 연속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정책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실히 승계받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치위원회 신설입니다. 도서자치위원회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기구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이미 도서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도서관 관련 불평사항 접수,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는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요구나 불편사항이 도서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 산하 도서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들과 도서관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학생 대표자의 개편입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는 전체 학생 총회로서
전체 학생 총회의 수행기구로서 학생 대표자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학생 자체에 반영하는 민주적인 회의입니다. 하지만 실상 전학대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의장이 회의를 개최한 후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만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면석 전학대회의 업무 및 권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전학대회 대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생 대표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학교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보다 개선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기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관련 해칙을 수정하고 해당 문제의 개선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간대책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본교에 노후화되거나 노후화된 건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현 총학생회는 공간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관한 요구를 종합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 소속된 재학생은 아직 한 명으로 전체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간대책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다양한 요구를 종합하여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소통 파트입니다. 소통이란 소통하는 대상들이 서로 통하고 의견이 막히지 않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총학생의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을 잇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권 침해 사례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권 침해 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와의 소통창구 마련입니다. 22년 7월 한밭대 송촌동을 잇는 103번, 704번 버스 노선 조정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하여 대전광역시 혹은 유성구 관련 민원사항을 취합하여 시청과 구청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문제 해결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든 물어보 센터입니다. 아무리 소통창구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연 2회 일자리 본부, 심리상담센터와 협업하여 학우들이 대면 소통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은 20대를 보내는 학우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파트입니다. 본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함께 생활 중입니다. 먼 타지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적응하기에도 벅차고 학업을 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세계인의 날을 주최하여 유학생과 재학생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더원 세계인의 날은 유학생들을 위한 세계인의 날을 행사를 통해 유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대행량입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센트 총학생회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학우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을 선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만축 자신이 만든 축제입니다. 현재까지 대동제는 학생 자치기구, 동아리 이외의 부스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이 진행하고 싶은 부스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센트는 자만축 자신이 만든 축제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9대 총학생회 선거 당선 시 타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중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공약은 협의 후 이어받아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공약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상 보충 설명을 모두 못해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한밭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기호 1번 센트 총학생회장 후보 서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센트 공약 발표에 마쳤습니다. 지금 재학생분들께서 공약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금일 7시에 19시에 저희가 폼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을 받고 수요일 11시에 후보자가 직접 답변을 해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배포드릴 예정이니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프롬 공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후보 기호 2번 프롬 공약 발표에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목차입니다. 교육, 취업, 복지, 학생 자치, 등록금, 문화, 소통 7개의 카테고리로 총 41개의 정책을 학우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저의 기조입니다. 6월 21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부서에 방문하여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학생회 임기는 1년입니다. 총학생회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며 그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저희의 모든 정책은 이틀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목표 시행 분기에 이행을 못하였을 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유동적인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정위원회란 우리 대학 한 해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12월에 각 부서에서 계획한 초안을 토대로 2월에 개최됩니다. 이 말은 즉슨 12월에 초안을 작성할 시 저희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 타대학 사례 및 근거 자료, 그리고 학우분들의 합쳐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프롬 총학생회 후보의 정책 중 재정위원회에 발의할 안건은 총 9개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근거 자료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선 후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공약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먼저 전공 교과목 정원 조정 시스템입니다. 필수 전공 교과목임에도 정원이 부족하여 듣지 못하는 학생, 심화 전공 최저 이수 학점이 있음에도 분반이 적게 개설되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이것이 우리 대학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전공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강 신청 전 전공 과목 예비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학과는 교수진을 확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분반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전공과목 예비신청 수요만큼 반드시 분반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체육 강의 증설입니다. 교양체육은 인기 교양 과목인 것을 떠나 평생 체육의 입문 단계이기도 하며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과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자료와 같이 대전 지역 주요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대학의 교양체육 과목은 턱없이 적습니다. 교양체육은 필요 없는 과목이 아닙니다. 현재 총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정책에 대해 협의를 받은 상황이며 스포츠 건강과학과 교수님과의 협의 역시 완료된 상황입니다. 당선 후 학우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과목들이 최대한 증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이월제입니다. 혹시 학우분들께서는 1.5학점, 2.5학점씩 남는 잔여 학점이 아까우셨던 적 없으십니까? 저는 본교의 한 재학생으로서 이 남는 잔여 학점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조금씩 남는 이러한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 이월제를 도입하여 학우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19 교육과정 이후 기준으로 졸업 필요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한 학기 최대 19학점, 140학점인 학과는 최대 20학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지원과에 문의한 결과 학우분들의 평균 수강 학점은 17.5학점이었습니다. 이 통계치는 적게는 1.5, 많게는 2.5학점이 매 학기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점 이월제 도입을 위하여 학우분들의 의견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 사례를 전부 취합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군 이러닝 도입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 군 이러닝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총 155곳이며 교육대학을 제외한 충청권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학만이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군 이러닝이란 군 복무 중인 학우분들이 원격 교육 강좌를 통해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저희는 총장 임용 후보자와의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총장으로 임명되신 오현중 총장님께 이 제도 도입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프롬 총학생회 후보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타 대학이 강좌를 적게 개설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좌 과목 선정에 있어 군 이러닝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성적 공개제도 도입입니다. 세부성적 공개는 학생이라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성적 열람 범위는 최종 성적 점수와 등급뿐입니다. 통합학사 시스템에서 최종 성적 점수와 등급뿐만이 아닌 출결, 과제, 중간기말 시험 점수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성적 열람 기간에도 성적 입력이 되지 않는 현재 세부 성적 입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거라 예상됩니다. 당선 후 임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성적 입력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수에게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취업 분야입니다. 먼저 기사 자격증 교내 고사장 유치입니다. 2021년 한 해 대전 지역 기사 자격증 필기 접수 인원은 약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자료와 같이 대전 유성군의 기사 자격증 시험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유성구 내 유일한 정기 기사 자격증 시험장을 우리 한밭대학교에 유치시키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의 유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전산정보원과 협의 역시 완료된 사항입니다. 진로 취업 실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일자리 본부는 대부분 상위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학생들의 취업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실제 한밭대학교 대학 일자리본부 취업정보방 학우분들의 대화를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프롬 총학생의 후보는 반도체 관련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타 대학 사례 및 만족도 등의 근거 자료를 취합하여 여러 차례 부서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결과 2학기가 종강한 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반도체 공정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실습 프로그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으로 학우분들과 함께 발걸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면접실입니다. AI 면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기업 채용 시스템에 적용하여 지원자의 역량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채용 과정에 AI 역량 검사를 도입한 기업은 약 607곳에 이릅니다.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 구직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AI 면접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I 면접실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AI 면접 연습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온라인 컨텐츠 제작, 1인 미디어 창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오픽 토익스피킹 개설입니다. 토익, 토플, 오픽과 토익스피킹 등 어학 능력은 대부분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입니다. 보통 토익을 가장 먼저 준비하죠. 하지만 토익이나 토플 성적만으로는 실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픽과 토익 스피킹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에서 위탁 업체를 통해 모의 토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는 수요 자료가 있다면 개설하겠다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재정위원회 안건 발의 전 학우분들의 수요를 근거 자료로 개설 요청하겠습니다. 코멘토 제휴입니다. 코멘토란 온라인 현직자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약 1.8만 명의 현직자 멘토가 활동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다양한 기업과 직무 분야에 대한 실시간 멘토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일자리 본부와 코멘토 제휴에 관하여 총 4번의 자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에듀스 취업 솔루션, 자플래닛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2가지입니다. 타 부서와 협의 후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하는 방안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대학 일자리본부의 상위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복지 분야입니다. 종합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이용시간 연장입니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종합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를 너무 많은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연장 목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의 경우 평일 기준 08시부터 22시, 추가로 토요일까지 개방할 계획이며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 10시부터 24시, 토요일 역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의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부에 문의한 결과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롬 총학생의 후보는 우리 대학 내 설립된 공공 스포츠 클럽인 한밭 스포츠 클럽과 협업하여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 무인 출입 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여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한밭 스포츠 클럽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학우분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허위로 학우분들을 속이는 공약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우분들의 권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약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관 1인실 증대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1인실의 수요는 많으나 모집 인원은 적은 상황입니다. 한박관, 경리동 축소 및 철폐 후 1인실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시간 연장입니다. 학생 생활관 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기숙사 관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코워킹 스페이스 역시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생활관 입사 커트라인 공개입니다.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1차, 3차 BTL관, 한박관의 입사 거리 커트라인과 성적 커트라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룸메이트 생활습관 정보 제공입니다. 2인실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은 현재 각 생활관 배치도를 통해 자신의 호실을 선택합니다. 룸메이트의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습관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관 세탁기 건조기 카드 단말기 설치입니다. 기존 방식은 현금이 없는 경우 ATM 기기에서 수수료를 지출한 후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023년 하반기 이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학생 생활관 관생들의 편리함을 증진시켜 드리겠습니다. 결핵서류 온라인 제출입니다. 학생 생활관에 입사하기 위해선 결핵 검사를 실시한 후 입사 당일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학생 생활관 홈페이지에 결핵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우분들의 입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입퇴실 기간 도로 추가 개방입니다. 현재 학생 생활관 식당과 한박관 사이 도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충돌 방지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퇴실 기간 동안 이 기둥을 제거하여 학우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입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롬버스입니다. 프롬 청춘버스와 명절 귀향버스 총 두 가지의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춘버스와 명절 귀향버스는 노선 수요조사 후 노선을 확정하여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며 위 자료는 권역별 노선의 예시입니다. 학생처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며 청춘버스는 학기당 1회, 명절 귀향버스는 설날과 추석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입니다. 임차버스를 탑승하는 학우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확한 버스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플을 통해 버스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우분들에게 더 나은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동되지 않는 큐브 일괄 재정비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 대학엔 총 10대의 큐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큐브는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단 4대뿐이었습니다. 교내 모든 큐브를 재정비한 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N13 무인자판기 설치입니다. N13동 그린에너지관은 우리 대학 북쪽 끝에 위치하며 교내 편의점,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열악한 위치입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N13동 그린에너지관의 지리적 투수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학생식당은 카운터 관리를 알바생 단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학식을 먹기 위해 가본 재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오랜 시간 줄을 서 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회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에 문의한 결과 교직원 역시 현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 파악과 업체에 관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생식당 도시락 라운지입니다. 현재 학생식당에선 업체와의 계약 사유로 인해 준비해온 도시락이나 외부 음식을 취식할 수 없습니다. 지난 1학기엔 실제로 외부 음식 반입에 관하여 학우분과 업체 관계자와의 마찰 역시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변경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이 편히 도시락이나 외부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을 S2동 학생회관 3층에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대학 역시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외부 차량 역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차량 출입에 대한 안전 문제와 외부 차량 출입으로 인한 우리 재학생들의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학우분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과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자치 분야입니다. 먼저 통합 관련 대응 TF팀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추진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 관련 회의 내용 전면 공유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 및 최종 결과, 대학 평의원회 등 우리 대학 내 통합 관련 모든 회의 내용을 총학생회 주관으로 세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면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단과대학별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통합이 자신에게 어떠한 장단점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학 본부에 단과대학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대학특별발전위원회 학생위원 증가입니다. 모든 의원회의 안건은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는 안건의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안건일지라도 가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발전특별위원회뿐 아니라 통합논의로 인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구성원에 대한 학생위원 수 증가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승계제입니다. 매년 총학생회 후보는 양질의 다양한 정책을 학우분들과 약속하며 출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1년뿐인 정책이라면 우리 대학의 발전은 미미할 것이며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 역시 증진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방식을 체계화하여 이어지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롬 총학생회 후보가 38대 진희 총학생회에게 인수하여 이행할 정책입니다. TF팀 구성, 자플래닛 제휴협약, 제휴업체 학우 의견 반영, 정장 대여 사업, 공모전 대여활동 월별 공지, 총학생회비 감사위원회 설립입니다. 학우분들의 추가 의견이 있을 시 검토 후 이행할 예정입니다. 프롬 총학생회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모든 정책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다음 때 총학생회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임원 공개 모집입니다. 프롬 총학생회 후보와 함께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갈 임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지원서 양식엔 이름과 사진을 기재하는 항목을 없앨 예정이며 면접평가 항목 역시 세분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당선 후 집행국에 대한 소개와 모집 인원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등록금 분야입니다. 먼저 등록금 인상 대응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동향을 보면 등록금 인상 억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아직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등록금 동결 및 인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예시입니다. 이미 많은 자료를 준비해둔 상황이고 당선 후 추가로 자료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 등록금 인하입니다. 쉽게 말해 졸업 유예비를 인하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졸업 유예 시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등록금의 5%로 인하시키겠습니다. 총무과와 수차례 회의한 후 책정한 비율이며 이 정책 역시 근거자료를 이미 취합해 놓은 상황입니다.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문화파트입니다. 먼저 대전 세종 전지역 메가박스 제휴협약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대전 지역 메가박스는 총 5곳입니다.
대전 지역 어디서든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 메가박스 중앙 대전 충청그룹과 업무 협약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전 전 지역뿐 아니라 세종 나성점까지 당선 후 제휴 협약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시험기간 처한 식사입니다. 학우분들의 열공 모드인 시험기간 프롬 총학생회 후보가 서포트하겠습니다. 도시락, 샌드위치, 커피 등 양질의 간단한 끼니를 제공하겠습니다. 개강 한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푸드트럭과 이벤트, 총동아리 연합회 주간 동아리 부스 운영, 원형광장 버스킹 등 프롬 총학생회 후보와 함께하는 개강 한밭 챌린지까지 2023년 한밭대학교 개강 이벤트 학우분들의 새 출발을 함께하겠습니다. 국토대장정 제주도 유치입니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 총학생회 주관으로 국토대장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롬 총학생회 후보는 2023년 국토대장정의 행선지를 제주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사전에 미리 선정함으로써 수경지 확보, 세부적인 일정 확립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행사의 질을 약속드립니다. 한밭대 마스코트 공모전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사랑하고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우리들로부터 한밭대학교의 마스코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분야입니다. 먼저 총학생회 전체 공지 창구 활성화입니다. 현재 총학생회 공지를 전파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각 학과의 학생회장이나 과대표가 공지를 늦게 전파하는 경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모전이나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늦게 전파받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학과 학생회 협조를 통해 학과별 전체 공지방을 개설한 후 프롬 총학생회 후보 임원이 그 단톡방에 상주하여 직접 공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불친절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교직원의 행정으로 인해 학우분들이 피해 입은 사례나 불합리한 처분을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총학생회 측 단체의 대응으로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고충사항은 예시와 같이 폼으로 받을 계획이며 처리사항 통지까지 고충사항을 접수한 학우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통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초록 게시판 리뉴얼입니다. 교내 초록 게시판의 위치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사진들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구별하고 게시물의 규격과 간격을 정하여 교내 초록 게시판을 리뉴얼하겠습니다. 편입생 복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학생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생활, 편입생과 함께 살펴보는 학교생활, 복세편살 프로그램을 총학생회와 학생상담센터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입생이나 복학생이 재학생과 함께 팀을 구성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과의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흡연구역 재정비입니다. 비흡연자의 혐연권과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 학교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학교에서 지정한 공식 흡연구역과 프롬 총학생회 후보가 직접 조사한 비공식 흡연구역입니다. 공식 흡연구역이 아님에도 쓰레기통이나 화분이 있어 흡연구역인 줄 알고 있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흡연구역 지도 제작, 공식 흡연구역 안내 카드 뉴스,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산대 관련 정책입니다. 먼저 미산대 소통의 장입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 학과별 학생회장님과 면담을 통한 학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미산대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대 유닛 미래라이프 포인트 공지입니다. 미산대 재학생인 학생에게 적용되는 미래라이프 포인트 제도, 현재 미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미산대 온라인 소통 창구에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회를 끝으로 저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개의 정책 중 부서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정책도 있으며
선본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어려웠던 정책 역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를 작성한 공약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적다면 가능성을 키워야 하는 게 총학생회라는 단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학 본부와 부딪혀야 하는 게 총학생회라는 단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총학생회라는 단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변화, 슬로건에 맞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한밭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후보 기호 2번 프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양측 후보 공약 발표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아시기 어려우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날에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 공약 토론회가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며 재학생분들이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후보자에게 물으실 수 있도록 지금 현 시간부터 선거관리위원들이 각 학과 단톡방에 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폼 안에 학우 여러분들이 질문을 후보자에게 남겨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에 후보자에게 질문을 전달하고 후보자가 답변을 작성한 다음에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체 학생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약 발표에 참석해 주신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공약 발표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